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의회 의원 2명이 그동안 비판이 이어지던 해외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해외 연수 실험에 도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연수 계획은 의원들이 직접 작성했고 현지 전문가와 관계자들도 스스로 섭외했습니다. 연수에는 공무원이 아닌 지역 전문가들이 동행합니다. 김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 달서구 의회는 5,700만 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출발 버스에서부터 술이 오갔고 현지에서도 관광지 위주로 다녀온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은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남구 의원 2명이 비판만 받던 기존 해외 연수에서 탈피하겠다며 새로운 형태의 해외 연수를 기획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8박 11일의 일정으로 세계 3대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찾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여행사 직원이 아닌 이미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대구 지역 예술인과 통역 및 영상 제작을 맡을 전문가 등 4명이 동행합니다. 여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연수 계획부터 전 과정은 의원들이 직접 기획했으며 전문가와 현지 관계자도 직접 섭외했습니다. 예산은 총 800만 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각자 300만 원씩 자비로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공연과 축제가 많은 남구에 해외 선진 사례를 접목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성입니다.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오는 게 우선적으로 1번 목표입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축제 전문가로서 축제를 기획해본 입장에서 과연 해외에 있는 이런 잘 되는 축제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1순위고요. 연수 후에는 보고서를 직접 쓰고 현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하나 일조할 만한 해외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서 이제 오히려 그 지방의회의 잘못된, 그러니까 부족한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에는 대학생도 참여해 연수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또 남구 청년 정책위원회 또 지역 혁신 분과장으로서 어떻게 대명동의 문화 산업 그리고 또 대명동의 축제 같은 걸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해보고. 전에 없던 남구의회의 시도가 비판만 받던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빠르게 늘었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동물 복지 정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은 현재 대구 시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만큼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어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됩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대구시도 동물 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윤건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내 27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4,559마리 중 56%가 넘는 2,584마리가 자연사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보호센터 입소 동물 중 폐사한 건수가 2,468건으로 4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 2,584건으로 전체 56.7%를 차지합니다. 폐사율과 건수 모두 늘었습니다. 의료비나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버려져 방치되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반면 입양은 줄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예방과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주인이나 입양자를 찾기 위해 10일 동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된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대구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마련과 입양센터의 분리, 중성화 사업 적극 시행, 반려동물 공공화장터 건립 등도 대구시가 풀어야 할 정책 과제들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불거진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대구시의 대책은 크게 미흡합니다. 다른 시도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대구는 별다른 사업도 없는 데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대구 전세 사기 피해. 피해 규모는 총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1억 9,950만 원이라는 전세금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50일도 되지 않는 딸아이를 옆에 두고 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는 총 557건. 이 중에서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건 69%, 384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남구에선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전세사기 대책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부산은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인천과 대전 등 3개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담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추진하는 대책은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 사업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역시나 대구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대구시가 정말 대구 굴기를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 행정이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예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대책위는 언제 또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최고 높이 12층인 아파트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구에서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지은 지 4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외벽의 균열은 더 깊어졌고 세대 내부의 결로 현상도 심각합니다. 예비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주민 동의율은 69%입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받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으며 정밀안전 진단 동의서와 함께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신탁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에 독주를 맞을 수 있는 하나의 단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신탁 방식에서 그 결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는 2026년부터 밟게 됩니다. 입주는 12년 뒤인 20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같은 경기 편성에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주민 자치 부담률도 줄어들고요. 주민 부담률이 줄어들면 분양에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의 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송현동 재건축 사례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다 쓰러진 20대 여성이 시민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급한 순간에 빛을 발한 건데요. 시민 영웅들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물을 마시려던 여성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또 다른 남성은 심장 충격기를 들고 뛰어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에선 20대 여성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자분은 얼굴이 좀 파래 있었고 몸은 완전히 경직돼 있었고 그 여자분이 앞으로 나보고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와보세요 하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죠.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여성은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로 여성을 살린 건 배드민턴장에 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역의 한 과자회사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유진아 이재학 씨는 평소 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매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교육도 받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반응했던 것 같아요. 유진아 책임은 글로 가는 거고 저는 글로 안 가고 AD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실험 더미 사용하는 거하고 사람 누르는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사람이 한 2~3배는 힘들 것 같아요. 더미는 한 번 눌렀다가 두 번째 확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 1분 조금 넘게 했는데 남자가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천안도시공사는 이 2명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노혜란 씨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배드민턴장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부착했습니다. 남을 살려줬구나. 주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랑스러워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친구가 나쁜 상황이 아니고 잘 회복해서 나왔다는 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인성 화백은 대구가 고향입니다. 중구 양령시 한가운데에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기념관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인데 이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 양령시 내에 있는 옛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가칭 아르스 기념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념관은 이인성 화백의 유가족이 70년 넘게 보관해오던 작품과 그림 도구 780점을 모두 기증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근대 골목 투어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양령시를 다시 살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아르스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인성 작가가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시대상을 반영해 대구 근대의 옛 감성과 현대의 세련됨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1층은 이 화백의 주요 작품들을 일본 유학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시간대 순으로 소개하고 그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1937년 그가 직접 운영을 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순다방 아루스를 그대로 재현한 휴식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기념관 조성 사업에는 총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 곳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넣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보다 간결한 전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까 한 곳에 이걸 다 보고 가려면 5분씩 잡아서 되지 않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연속해야지 컨티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10년 동안 놔둘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구청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 뒤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동네마다 설치돼 운영 중인데요.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고 2,000원이 모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 무인 회수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 병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동네별로 한 대, 많으면 2대까지 설치돼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보다 회수하는 양이 제법 늘었습니다. 운영 초기 3개월 동안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평균 450kg을 수거했는데 올 초에는 1톤이 넘는 페트병이 모였습니다. 개수로 환산하면 평균 2만 2천여 개에서 5만 4천 개로 만 1년여 만에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회수하는 양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페트병 개수는 지역별로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300원 또는 500원씩 모아 2,000원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50개거든요. 용인 깍지에. 다른 데는 500원씩 하는데 얘는 300원밖에 안 되니까 파이지. 너도 나도 투명 페트병을 모아 무인 회수기 앞으로 모이다 보니 종종 기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대부분 60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게 용량이 크면 좀 넣을 수 있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못 넣을 때가 많아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못 넣고 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수거를 해서 저장 공간을 비운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장 공간이 없는 기기 주변으로 페트병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이제 이게 기계들이 스펙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더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것도 있을 가능성인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기계가 다 이제 업체 기계라 가지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전용 앱을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회수량이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기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8.15 광복절 폭주족 대책회의를 갖고 대구경찰청에 폭주족 특별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의 지난해 폭주족 관련 112 신고는 전체 1,273건 중 33%인 4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경찰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사후 수사를 병행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여자도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압수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공원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인 한실숲속 모험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16일 준공식을 가진 이 시설은 2층 규모의 목재 타워를 순환하는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총 30개 코스, 총 연장 217m로 2층이 1층보다 난이도가 높게 구성돼 있어 이용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스마다 안전 네트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장 일시와 이용 가능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구 지역의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 산업별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산업 부족 인원은 전체의 2.1%인 15,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 창고업이 4.8%로 가장 부족률이 높았고 숙박 음식점업이 3.3%, 제조업 2.7% 순이었습니다. 중구에 있는 문화예술공간인 수창 청춘맨션이 1년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수창 청춘맨션은 지난해 4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지금까지 구조 보강 공사와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 개설된 서울역 대구 경북 기업인 라운지의 누적 이용객이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역사 4층에 있는 이 라운지는 지역 기업인들이 회의나 비즈니스 상담, 출장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 서희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대구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추모제는 대구교총 청년위원회와 참석자들의 헌화, 추목을 남기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 달성군지회 구지면 분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서태교 회장은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인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